우연찮게 일어난 일. 이 표현의 의미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뜻한 대로 일어난 일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표현을 우연히 일어난 일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찮게는 우연치 않게의 축약이고 우연치 않게는 우연하지 않게의 축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원을 따지면 이 표현의 의미는 뜻한 대로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연찮다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다는 우연하다와 우연하지 않다 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진 단어인 셈입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언어학에서는 오토안토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토는 스스로라는 뜻이고 안토님은 반의어 라는 뜻이죠. 오토안토님은 야노스 단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야노스는 머리가 앞뒤로 있는 로마의 신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오토안토님은 생각보다 언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한국어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오토안토님은 앞입니다. 앞은 시간 표현으로 사용될 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에서 앞은 미래의 의미를 가지지만 앞서 있었던 일은 있도록 하자 에서 앞은 과거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비디오를 더 앞에서 재생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헷갈리기도 하죠. 앞의 이중성은 앞날이라는 단어에서 특히 뚜렷이 드러납니다. 앞날은 미래의 의미를 가지지만 이 단어를 그대로 한자로 옮긴 전일은 어제, 즉 과거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오토안토님은 영어에도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original 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원래의 따위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맥락에 따라 이 단어는 새로운, 참신한 등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독일어의 경우에는 lion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맥락에 따라 빌려주다로 쓰이기도 하고 빌리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Ich leihe dir meinen Bleistift 에서는 빌려주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Kann ich mir einen Bleistift von dir leihen? 에서는 빌리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오토안토님과 같은 이상한 단어들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오토안토님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두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가 같은 형태로 수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cleav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쪼개다와 달라붙다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원래 두 가지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옛 영어에서 쪼개다라는 단어는 cleophan이었고 달라붙다라는 단어는 cliffian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발음 변이로 인해 두 단어는 cleave라는 동일한 형태의 단어로 변화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대표적인 한국어 사례는 연패입니다. 이 단어에는 연달아 이기다와 연달아 지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첫 번째 의미의 패는 패권 패자고 두 번째 의미의 패는 질 패자로 상이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패권 패자의 발음이 파였고 질 패자의 발음이 빠이였기에 혼동의 여지가 적었지만 지금은 두 한자가 같은 음으로 읽히게 되어 정말 헷갈리는 단어가 되었죠. 둘째, 하나의 어원으로부터 상반된 의미가 파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시간 표현으로 사용된 앞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원래 앞은 공간 표현으로 화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대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를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 돌이켜볼 때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는 미래를 향하고 있기도 하고 과거를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간 표현으로 사용될 때 앞은 과거를 표현할 수도 있고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앞의 이중성은 한국어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중국어에서도 앞, 즉 시엔은 시간 표현으로 사용될 때 과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첸칸은 앞날을 바라보라는 의미고 슈우티엔리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뜻이죠. 일본어에서는 사키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사키가 나가이는 앞날이 창창하다는 의미지만 산넨사키는 3년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영어에서는 명사가 동사화될 때 의미가 이중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dust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 쓰였을 때 털어내다라는 뜻도 있고 뿌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명사를 동사화할 때 동사화의 의도가 주어진 명사를 추가하라는 것인지 빼라는 것인지가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dust의 경우에는 먼지를 빼라는 의미에서 털다 라는 의미가 먼지를 추가하라는 의미에서 뿌리다 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죠. 마지막으로 어휘의 변칙적인 사용으로 인해 뜻이 불명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살펴본 우연찮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래 우연찮다는 2번의 의미로 쓰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의미가 또렷이 와닿지는 않는 잔타 어미는 언어 사용에서 존재감이 없어졌고 우연찮다의 어근인 우연만이 언어 사용자들에게 점점 부각되었겠죠. 아마 앞서 등장한 독일어 라이언 또한 과거 화자들 간 일관되지 않은 언어 사용이 현재의 이중적인 의미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토 안토님은 아니지만 어휘의 변칙적인 사용으로 뜻이 불명확해진 또 다른 사례로 한나절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낮의 절반이라는 의미로 낮을 하루의 절반으로 생각한다면 6시간 정도의 시간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절의 어원이 낮 더하기 절이라는 가설도 있죠. 그러나 아마 한나절과 한낮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단어를 뚜렷한 의미 구분 없이 섞어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하루낮의 반과 하루낮 전체 두 가지 모두 한나절의 뜻으로 인정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오토 안토님의 사례와 오토 안토님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토 안토님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언어가 항상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언어는 도시처럼 계획적으로 건축된 구조가 아니라 작은 마을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구조입니다. 마을의 길은 빙글빙글 엉켜 있고 온 주변으로 골목길이 뻗어 있으며 뜬금없이 막다른 길도 있죠. 마찬가지로 언어에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 수많은 줄임말, 그리고 오토 안토님처럼 뜻이 이상해진 단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의 매력은 구불구불한 도로에 있듯이 저는 언어의 매력이 종잡을 수 없는 언어의 변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언어는 꼭 변화무쌍하고 가끔은 모순적인 우리 개개인을 닮았죠. 이처럼 언어를 자세히 관찰했을 때 발견되는 인간다움이 언어학을 매력적인 학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